아빠가 읽어줄게. 어둠이 깔릴 즈음 서쪽 하늘의 먹구름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두 번째 폭풍이 시작될 참이었다. 폭풍이 이베를 좀 더 빨리 데려다 주기를. 해적이 비장한 표정으로 무생과 어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 말을 신호로 무생과 어부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폭풍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했다. 우리 이번에도 꼭 이겨낼 거예요. 어부가 무생에게 말했다. 그렇게 강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무생은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살아서 애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생명의 섬에 가야 할 운명이니까. 어부가 말을 마치자 강풍과 함께 파도가 일어서기 시작했다. 무생과 어부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해적 곁으로 다가가 밧줄로 서로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해적은 키를 단단히 잡은 채 무섭게 밀려오는 파도를 노려보았다. 돛대 위에서 불안하게 날던 갈매기도 폭풍을 피해 멀리 날아갔다. 곧이어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다. 무생과 해적과 어부는 거센 강풍과 파도 속에서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두 번째 폭풍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크고 사나웠다. 폭풍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해적과 어부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 예전에 어부가 해적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생은 두 사람을 손실에 나란히 누인 뒤 그들을 감호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무생의 돛담배는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고 말았다. 돛대는 부러졌고 갑판과 선체의 벽도 심하게 부서졌다. 하지만 배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무생이었다. 녹아내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해적과 어부는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무생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무생, 어떻게 된 거야? 점점 녹고 있잖아. 난 괜찮아. 어서 코끼리 섬부터 찾아. 그러나 해적은 배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절망적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이 상태로는 힘들 것 같아. 무생은 본능적으로 어부의 표정을 살폈다. 언제나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어부는 이번에도 반드시 힘을 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부는 가팔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해적과 어부의 표정에서는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갑자기 무생이 외쳤다. 그는 부러진 돛대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무생,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소용없어. 해적이 말렸지만 무생은 멈추지 않았다. 불가능?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 항해는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무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갈매기떼가 날아와 배를 에워싸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다에서도 쉴 새 없이 많은 돌고래와 거북이가 몰려들었다. 배가 움직여! 돌고래와 바다 거북이 배를 떠밀고 있었다. 어부가 가판 위에 있던 그물을 재빨리 던져주자 돌고래와 바다 거북은
그물을 입에 물고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갈매기들도 거들고 싶은 모양이야. 해적은 무쇠의 배에 묶인 밧줄을 여러 갈래로 풀어서 갈매기 다리에 하나씩 묶어주었다. 갈매기들이 부채꼴로 넓게 퍼져 날기 시작하자 배는 하늘을 날듯이 파도를 갈랐다. 애들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또 하나 하나 늘어났군. 무쇠니 어부에게 말했다. 그날 밤 하늘 위에는 마치 그들의 목적지에 알려지듯 커다란 길잡이벌이 떠 있었다. 며칠 후 보름달이 뜰 무렵 배는 코끼리 섬 앞바다로 접어들고 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어부가 살아 돌아오자 코끼리 섬 주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무엇보다 어린 두 아이와 아빠의 만남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어부는 배가 물에 닿자마자 큰 소리로 가족을 외쳐 부르며 집으로 뛰어왔다. 뒤따르던 해적과 무쇠는 어부가 아내와 두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웃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잠시 후 어부가 두 아이를 번쩍 안은 채 그들에게 다가왔다. 얘들아, 아빠를 구해주신 분들이란다. 이분들 덕분에 아빠가 너희를 만날 수 있었단다. 어부가 둘째를 품에 안겨주자 해적은 얼떨떨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무쇠는 아기를 안지 않았다. 난 너무 차가워서 아기가 놀랄 거야. 하지만 어부는 말없이 아기를 무쇠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기를 안아들자마자 무쇠의 얼굴이 줄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것이 눈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되면 나도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무쇠이 혼자 중얼거리자 해적이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생명의 섬으로 가자고 속삭였다. 그날 밤 코끼리 섬의 바닷가에는 무쇠의 마지막 항해를 축복하는 환송 인파로 가득했다. 어부는 무쇠과 해적을 꽉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전 믿어요. 무쇠과 해적이 배에 오르자 갑판 위에서 쉬고 있던 갈매기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와 동시에 돌고래와 바다거북들도 출항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무쇠과 해적은 갑판 위에 서서 어부와 주민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골섬이 여기에 닿을 거리라고 했잖아. 자네 고향부터 먼저 가. 생명의 섬은 나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무쇠니 줄줄 녹아내리는 얼굴로 말했다. 해적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무쇠를 어두운 손실 안으로 데려갔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자넨 점점 녹고 있어. 최대한 빨리 생명의 섬으로 찾아가야 해. 해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쇠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들은 이런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배는 이미 갈매기와 돌고래, 바다거북이 이끄는데 먼 바다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 친구들이 생명의 섬을 찾아줄 거야. 해적이 말했다. 해적은 무쇠이 언제부터 그리고 왜 녹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웬만한 어른보다 덩치가 컸던 무쇠이지만 코끼리 섬을 떠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더니 이제 어린아이만큼 작아져 있었다. 해적은 갑판으로 나가 갈매기와 돌고래, 바다거북이에게 좀 더 빨리 가달라고 소리쳤다. 배는 바람처럼
빠르게 몰살을 갈랐다. 하지만 먼 수평선 그 어디에도 섬은 보이지 않았다. 해적은 속이 다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사람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어느 날 무센이 말했다. 물론 헛된 꿈이겠지만 날 만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 무쇠는 점점 심하게 녹아내렸다. 해적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쉴 새 없이 닦아내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안 궁금해. 난 이미 아주 괜찮은 사람 두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 말이야. 오랜만에 나를 만든 그 어린아이도 아마 자네처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무센, 자꾸 말하지 마.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녹잖아. 녹는 걸 멈출 수는 없어. 아마 오늘 중으로 난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 그때 선실 밖에서 갈매기떼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해적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가파니에서는 순간 해적은 환호성을 질렀다. 무센! 보인다 보여! 생명의 섬이야! 해적은 눈앞에 신비로운 섬 하나가 나타난 것이었다. 검은 봉우리 위로 쌍무지개가 걸려있고 수많은 폭포가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해적은 손실로 달려가 무센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아, 생명의 섬. 무센은 어느새 작은 강아지 크기만큼 줄어들어 있었다. 무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제 몇 시간 뒤면 도착할 수 있어. 해적은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이젠 너무도 작아진 무센의 모자에 곱게 담았다.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늘 궁금했는데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래, 이제 저 섬을 닿게 되면 정말로 잘 알게 될 거야. 아니야, 난 괜찮아. 왠지 이미 생명의 섬에 가본 느낌이거든. 해적은 점점 사라져가는 무쇠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무쇠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 채 완전히 사라졌다. 참 다행이야. 좋은 기억을 많이 안고 갈 수 있어서. 무센! 안 돼! 무센! 무센! 해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눈물 속에서 그는 뭔가 반짝이는 결정체를 보았다. 자신이 평생 쓰고 다니던 해적 모자 안에서 별사탕처럼 생긴 작고 하얀 조약돌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배가 생명의 섬에 닿을 때까지 해적은 조약돌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긴 떠돌이 생활이 끝낸 해적은 고향인 곰섬으로 돌아와 바닷가에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듬해 겨울 곰섬에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다. 하루 종일 내린 눈으로 온통 하얗게 뒤덮인 바닷가에 한 척의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바다만 바라보던 해적은 미소를 지으며 해변으로 걸어갔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부였다. 약속대로 와주었군. 해적이 손을 내밀자 어부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맨손으로 눈뭉치를 굴리기 시작했다. 점점 커져가는 눈뭉치 속에서 해적이 늘 간직해오던 별 모양의 조약돌이 들어있었다. 해가 지고 바닷가에 어둠이 깔릴 때쯤 해적이 집 앞에 커다란 눈사람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친구인 양 눈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무센, 아직 항해는 끝나지 않았어. 그날 밤 어부의
그날 밤 어부는 해적이 집에서 따뜻한 술과 안주를 먹으며 오래도록 이야기 꽃을 피웠다. 두 사람이 술과 그리움에 취해 있는 동안 창밖에 서 있던 눈사람의 얼굴에는 생명처럼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끝. 건강. 잘 자렴.